안녕하세요. 재화의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최근에 그 대검찰청에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조주빈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제 구형 기준이 있고요.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기준은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끝난 다음에 법원에다가 어떠한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형이라고 하고, 양형 기준은 뭐냐면요. 검찰에서 이제 형을 구하는 구형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전과라든지 얼마나 반성하는지, 그다음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는지, 뭐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형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재판부 역시 판사님들마다 만약에 형이 다 달라지게 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예측 가능성의 문제,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드시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양형 기준을 이제 만들기로 해서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고요. 아마도 6월 달에, 오늘 6월에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청에서는 구형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한두 달 뒤에 나오는 법원에서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들이 이제 전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자, 일단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 처리 기준, 이제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 영상물, 흔히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신 것들이 음란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거의 다인데, 사실 음란물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겠지만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이제 별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등장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의사에 반해서 만들어진 음란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착취물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그 용어는 예를 들어서 뭐 불법으로 카메라 이용 촬영, 그러니까 도촬해서 찍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자에게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제로 원치 않는 장면을 재현을 시켜서 그 부분을 촬영한 영상물. 지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나온 게 전부 다 성착취 영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대검찰청의 이제 기준은 이제 첫 번째, 그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주빈이죠. 조주빈뿐만 아니라 이제 조주빈의 그 제작에 관여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붓다, 뭐 사마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이기야, 이제 이런 공범들 지금 거의 다 잡히긴 했는데, 제작 사범들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 전부 다 구속 수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조주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아직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일단 제작사범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징역 15년 이상 또는 이제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형량이 사실은 좀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것도 좀 모자라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법에서는 이제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몇 주 전에 발표한 것처럼 장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 맞춰서 아마도 조주빈한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이게 크게 뭐 어떤 명리적인 부분을 크게 만든다라기보다는 1대1로 상대방한테 뭐 협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징역 7년 이상 이제 구형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작 말고 이제 유포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한테 전송을 한다든지 돈 받고 판다든지, 이제 이런 유포하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제 유포를 하는 과정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고 그 영상을 파는 경우,
지금 뉴스에서 나온 거는 이제 대부분 유료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이제 팔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리를 목적을 한 경우인데 당연히 그 부분도 다 전원 구속 수사를 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형은 이제 7년 이상을 구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뭐 장난삼아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반 유포자라고 하는데 뭐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제 이렇게 어떤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삼아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 일반 유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을 징역 2년 정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지금 한 2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루가 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저도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도 상담을 많이 받고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이제 돈 주고 샀다라거나 아니면 돈은 안 줬지만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26만 명 이상 이제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지한 경우에는 이것도 양형 기준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일단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지를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영업적으로 이제 판매라든지 유포를 하기 위해서 소지하는 경우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양의 영상물을 갖고 있는 경우 뭐 10편, 20편이 아니라 뭐 100편, 뭐 1000편, 10,000편 저희가 이제 상담해 보면 뭐 2000편, 3000편 이렇게 소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량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구속 수사를 하겠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 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N번방 사건 관련해서요, 그 관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원으로 들어가서 그냥 구경한 사람들, 사실 이제 일반 소지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관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내세우는 기준은 이제 초범인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 이상을 구형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 초범이 아니고 재범이라든지 과거에 동종 사건의 재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뭐 벌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그 지금 뉴스에 나오는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에 이제 돈 내고 들어가던 유료 회원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벌금 없이 바로 이제 구공판 기소를 하기로 했어요. 결국 구공판 기소를 한다라는 것은 벌금형을 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징역형을 구형을 한다는 것이고 아마 이제 단순히 관람했다라거나 재범 이상의 이제 소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징역 6개월 이상을 구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내세운 기준은 사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거와 다르게 초범인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없다.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터지기 전만 해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경우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상당히 많이 해줬죠.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소유예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관전자 관련해서 과연 단순하게 시청만 했는데 이걸 소지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법리적으로도 좀 검토가 될 부분이긴 한데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리기만 해도 그 다운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운로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다 바로 저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검찰에서의 현재 입장은 그 소지로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입장에 있어요.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N번방 내지는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어떤 그런 유료 방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소지 혐의로 입건이 되고 조사를 받으실 걸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이제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초범인데 그 나이가
또 이번에도 역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소년법입니다. 소년인 경우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소지를 했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뭐 만 19세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해준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볼 거예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과연 이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단순하게 뭐 반성문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반성하고 있거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사를 받는 태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고 검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청에서 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한 이제 그 처리하는 기준이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사건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점점 그 아청 음란물 소지 내지는 제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소지 관련해서도 처벌 수위는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가 없어야 유통자도 없고, 유통자가 없어야 제작자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제작자만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게 다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세 바퀴가 하나라도 없어야, 그리고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없어야 이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뭐 하나만 잘 처벌한다고 해도 나머지 두 개가 살아있거나 하나만 살아있어도 또다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부 다 이제 뿌리 뽑자라는 것이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입장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 잘 이렇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제도의 정비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대검에서 나온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된 부분 또 댓글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후속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